적광입니다. 오늘은 자평진전 제31강 식신격 6번째 시간으로 식신격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식신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하고 식신격에 관살이 혼잡된 경우, 또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데 재성이 있을 때에 이러한 경우를 이렇게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식신을 단독으로 쓰고 식신유기가 되는 경우에 재운이 있으면 부유하고 재운이 없으면 가난하여, 또한 인성이 와서 식신을 극지하는 경우에는 재성이 투출하여 해소시키면 부귀함이 있으니 반드시 그 전체의 그 국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식신격에 관살이 노출한 경우에도 국을 이룰 수가 있지만 다만 심하게 기하지는 않을 뿐이고, 식신이 칠살을 합하고 재를 보존하면은 가장 귀한 경우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식신격에서 칠살이 투출한 경우에는 본래 재성을 만나면 여기 꺼리게 되지만, 재가 앞에 있고 칠살이 뒤에 있을 때 식신으로 그 사이를 막으면 재가 칠살을 돕지 못하므로 또한 기를 잃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식신을 단독으로 쓰고 그 식신유기가 성립하는 경우, 식신이 이제 왕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령을 이렇게 득해서 투출해서 식신이 유기하다,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재성이 운이 오면은 부유하게 되고 재운이 없으면 빈곤하다. 또 인성이 와가지고 식신을 극하면은 재성이 이렇게 투출하여 해소되면 역시 부귀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전체 국세를 따라 판단해야 하고, 식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식신이 무엇을 향해 흘러가느냐가 핵심 구조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식신유기, 이제 재성운이 오면 부유한데, 재성운이 온과 동시에 또 이제 세운에서 이제 인성운이 와가지고 식신을 극하면은 대운에 있는 재성이 또 그 인성을 이렇게 재극인해 가지고 식신을 이렇게 구제해 주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부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식신격에 관살이 노출한 경우에도 국을 이룰 수가 있지만 다만 심하게 기하지는 않을 뿐이며, 또한 식신이 칠살을 합과하고 재를 보존하면 가장 귀한 격이 된다 그랬거든요. 핵심 전제는 식신격이 이제 본질이고, 식신격의 그 본질은 일간을 설계하고 또한 생산 활동을 하여서 재성으로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또 보존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식신격의 그 본질이 되겠죠. 그 목적은 재성이죠. 관살은 본래 주역이 아니므로 따라서 관살은 보조로 쓰이면 허용이 된다. 다만 그 주역이 되면, 관살이 주역이 되게 되면 격이 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또 식신격에 관살이 노출하는 경우 국은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러나 심하게 기하지는 않는다. 형식 판단에 보면은 식신이 중심이 되었고 관살은 노출되었으나 이제 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식신격에 관살 혼자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직업 부분을 보면은 기술이나 사회적 지위는 있다. 그러나 관살이 드러나서 순수한 식신격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나 대귀에까지는 도달하기가 불가하다. 이것이 이 논리가 국은 이루나 이렇게 심하게 기하지는 않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관살이 있으면 기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하나죠. 식신의 목적이 분산되죠. 식신의 목적은 재성하고 이렇게 재성인데, 만약에 관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식신의 목적이 또한 그 관성하고 재성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식신은 또 이게 칠살이 있으면 칠살은 그거지만은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좀 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부를 만드는 구조와 질서를 세우는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면
대기의 집중력이 사라진다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식신격에서 칠살이 투출한 경우에 본래 재를 만나는 것을 꺼리지만 재가 앞에 있고 칠살이 뒤에 있을 때 식신으로 그 사이를 막으면 재가 칠살을 돕지 못하므로 또한 기를 잃을 수가 있다. 이 문장의 핵심 논리는 식신격이고 칠살하고 재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존재 여부가 아니고 배열 순서로 이게 차단 구조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신격에 이제 재성이 이렇게 있고 식신이 이렇게 투출되고 이렇게 칠살이 있는 경우에 이 식신이 이 재성도 생하고 이렇게 그 칠살도 이렇게 극하는 이런 구조로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식신격은 본래 칠살을 이제 극하니까 이제 극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재성이 개입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식신생재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식신격의 칠살과 재성은 되는 구조인데 그 외의 구조가 재성이 식신하고 칠살을 이렇게 보는 경우에 이 배열이 되면은 재성은 이제 식신을 생하죠. 또 식신은 칠살을 제거하고 재성은 다시 칠살을 생하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는 칠살을 직접 생하지 못하고 식신은 재를 생하면서도 칠살을 제압한다고 하기 때문에 비로소 식신육기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식신제살에 재성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그 6월에 이제 기토일간이죠. 그 식신격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이런 경우에,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식신격이 이렇게 재성도 이렇게 생해주고, 이 식신격이 이 살도 이렇게 제한다. 생극을 이렇게 같이 겸용 이렇게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상 생극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격국에서는 이렇게 식신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성도 생겨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난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직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돈도 이렇게 벌게 해주고 또 이렇게 난제도 해결해 주다. 그 직원복이 많은 이런 사주팔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시된 이 사주의 특징은 일간 기토가 이제 원령 유금이고 식신격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십성의 어떤 이런 배치를 보면 식신이 왕하죠. 그리고 을목 칠살도 목국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칠살도 왕하고 재성은 또 해에 그 근이 또 있거든요. 재성도 이렇게 왕한 편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식신격에 칠살이 투출했는데 재성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식신격은 격이 식신격이기 때문에 식신이 칠살도 제압하고 재성도 이렇게 생해주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보시란 뜻이거든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식신생재 재생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요. 식신생재 재생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적격에 칠살이 투출됐을 경우에 식신이 들어오면은 식신생재 재생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식신격이 칠살을 이렇게 제압하고 재성도 이렇게 생해주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극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명식이 이제 폐격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명식의 이제 이 관건은 위치와 작용의 순서라고 했는데요. 계수 이 재성이 식신을 보고 있죠. 그래서 식신이 재성도 이렇게 생해주고 또 식신이 을목칠살도 이렇게 제어해주는 이러한 격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또 재성이 수생목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식신은 재를 생하여 생계나 재물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것도 되고 있고 동시에 칠살을 제압하여 권위와 이런 직업적인 이런 거에서도 아주 유리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평진전이 말한 외적 성립 구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격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운을 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경신대운을 한번 봐보자고요. 경신대운을 보면은 식상이죠. 상관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식상 칠살이 이렇게 식신격이 이렇게 굉장히 왕해지는 이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국의 식신이 칠살을 제어할 수가 있고 가장 그 기가 살아나는 이런 운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경합을 해가지고 그, 이 칠살을 완전히 제압시켜버리는 그런 운세고, 그래서 금생수가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운에는 직업이나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최상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미대운. 기미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겁 칠살운이죠. 칠살이 이제 비거분이죠. 비거분이면서 지지는 해묘미 목국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칠살이 강하게 이렇게 왕한 운이 되고, 칠살이 지나치게 왕해지면서 식신의 역할이 또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이 식신이 금금목으로 아주 이렇게 잘하겠죠. 목기운이, 해묘미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옴으로써 식신의 그 역할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에는 세운이 신유술이나 경신으로 흐르게 되면은 내 능력으로 소원치를 이루는 시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오대운을 보면은 이런 운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게합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이렇게 합해졌거든요. 이렇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러나 이 식신이 난제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오가, 아, 이, 저, 이 오가 신금을 이렇게, 금을 이렇게 극하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운에는 식신이 손상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계수 재성이 활동이 정지되고 무게합으로 재성이 그 칠사를 직접 생활 위험이 있어서 격이 이제 파손 운이다. 직업적으로 불안한 그 형태가 되고 명예가 이렇게 하락되면서 투자나 확장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면서, 이런 운에는 투자나 투기나 이런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는 그런 그 시기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정사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식신이 완전히 손상돼 버리죠. 칠살이 그 그렇게 되면은 칠살을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흉한 운이 되고 권위가 붕괴되고 건강이나 관계, 대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한다라고 이렇게 그 조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병진대운. 병진대운은 이제 정사대운보다는 좀 이렇게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병화가 여기도 신금 식신을 잡기 때문에 여기도 재생살에 그런 흉의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사대운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은 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을묘를 보면은 칠살 운이 이제 강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 식신이 전혀 이렇게 손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식신으로 하여금 칠살을 이렇게 제압하기 때문에 본래의 격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그 자기의 영역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갑인대운이 되면은 이제 관살 혼잡이죠. 관살 혼잡에서 이 식신이 살을 제압하고 관을 이렇게 남기면서 재생관의 형태가 돼서 이때는 아주 인성이 회복되면서 식신이 이렇게 그 살을 제어하고 이렇게 그 대성은 관을 이렇게 생하는 이런 그 운이 되기 때문에 노년이 안정운이고, 그다음에 강이나 이런 또 자문 역할, 학문 활동에 유리한 이런 운세가 이제 되겠죠. 노후가 이렇게 상당히 편안한 그런 그 운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꼭 재성이 앞에가 있어야 되고 칠살이 이렇게 뒤에 있고 같이 붙어 있으면 이제 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신금이 신에 있고 을목이 이렇게 월간이 있으면 금생수 이렇게 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리한 이렇게 그 격국이 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식신격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식신격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식신생재격이 있고요. 장식노상의 격구, 이럴 때는 성격이 구시하다고 그랬죠. 식신을 감추고 식신이 투출이 안 되고 상관이 노출한 경우에 상관의 그 어떤 그 흉작용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이 그 상당히 구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여름나무에 재성을 쓰는 경우에는 이 화토가 이렇게 그 조열하기 때문에 기하게 문간이 되지 않고 무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식신용 칠살기업 인수격을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식신제살격, 그다음에 여름목과 겨울금의 이 관계를 보고요. 그다음에 식신이 유기한 경우에 재성운이 와야 반드시 이 부자로 살고 재성운이 없으면은 이렇게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인성운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체운에서 인성운이 왔을 때 재성이 인성을 재극인해 가지고 식신을 살려주면 또한 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식신격이 관살이 혼잡이 되는 경우에는 귀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격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식신격의 칠살하고 재성의 관계를 보면은 칠살하고 재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식신격이 둘 사이를 맡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귀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신격을 이렇게 9가지의 격국의 형태를 공부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것을 이렇게 기준을 삼아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식신격에서는 식신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흉신격에 이렇게 격국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